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메갈로이어스 정현석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도 또 새롭게 시작하게 돼서 지지난주까지 입학하는 친구들, 재학생들 뭐 이렇게 강의하느라고 그때도 뭐 이 강의실 꽉 찼 정도로 이제 새로운 인물들이 많았는데 오늘 또 새로운 분들 많이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이제 뭐 인사를 드리자면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인데요. 그 이름이 무색할 만큼 강의대 송무가 한 99대 1, 예, 거의 그 방 뺐습니다. 방 빼고 분담금 줄이고 소속 변호사가 있긴 한데 예, 거의 소속 변호사 월급 주는 거랑 뭐 비용 좀 나가는 것만 내고 사건이 별로 없더라고요. 강의를 참 신기해요. 여러분 나중에 혹시 강의하실지 모르겠는데 강의를 열심히 해도 사건은 올 줄 알았는데 강의를 열심히 하니까 또 사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 하지만 이제 제가 거의 제일 좋아하는 게 수험 강의거든요. 옛날에 공부할 때도 그랬고 해서 그 뜻을 행복하게 실현하느라고 강의에 모든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게 투자라는 게 뭐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제 시간을 거의 다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 모든 민사법 강의를 하는 사람, 완성된 사람이 뭐 저만 있을 것 같아요, 유일하게. 이 선택형 강의도 당장 이제 메갈로이어스에서는 저만 하고 있고, 사례형, 기록형, 그리고 뭐 민법, 민소, 뭐 기초부터 심화, 실전, 뭐 파이널까지 모든 강의를 다 했고요. 작년에 제가 그 가족법, 집행법 모든 걸 다 이제 완성 플랜이 있었는데 집행법 강의만 못했어요. 그리고 기록형 강의 중에 실전 기록형 강의만 못했는데 집행법 강의는 올해는 뭐 반드시 하고 실전형 기록 강의 정도가 지금 뭐 할지 말지 한 5회 정도만 학원에서 이제 요청을 좀 해서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그게 아직 좀 플랜에 없고 그 두 개 말고는 뭐 가족법이나 파이널까지 모든 강의를 다 하고 있고요. 또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수험 강의를 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어요. 실제로 민법 강의를 한 지 지금 3년째 됐고요. 만으로 3년째 됐고 수험 강의는 재작년에 뭐 좀 가볍게 시작하다가 작년부터 이제 종합반 플랜에서 같이 했었는데 그래 처음 시작한 것 치고는 좀 상당히 수강생들이 많이 있고 많이들 또 성원을 보내주셔서 즐겁게 했었는데 올해는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강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사는 뭐 그 정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이 제8회 변호사 시험 대비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늘 3월 초고요. 여러분께서는 이제 수험 생활을 오늘로서 시작을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그 중에는 학원 종합반을 등록해서 아예 학원 커리큘럼을 따라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부분이 NC생 분들이지만은 3학년 분들도 혹은 가끔은 휴학생 분들도 이 종합반을 등록해서 아예 그냥 학원을 믿고 프로그램 따라가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뭐 단과로 오늘 객관식만 듣는 분들 같은 경우도 만약에 3학년 이상이라면 오늘부터 수험 생활을 시작한다고 좀 의지를 좀 다시 한번 다졌으면 좋겠고요. 그러려면 사실은 객관식 강의를 잘 하고 여러분이 객관식을 잘 마스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년간의 여러분이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약 10개월 정도 수험 기간이 남아 있는데요. 특히 민사법, 그 중에서도 민법에 관한 마스터 플랜은 여러분이 확실하게 좀 짜놔야 수험 기간 전체가 흔들리지 않겠죠. 뭐 공부해 보신 분들, 경험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행정법이 하나 좀 불안하다 막판에 이러면 그것도 물론 불안하죠. 하지만은 민사법이 좀 불안하면은 전체가 좀 흔들리고 다른 공부도 손에 안 잡힐 수 있기 때문에 민사법 전체에 대한 계획을 잘 좀 짜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다른 과목은 조금 문제풀이 중심으로 보자 이럴 수 있겠지만 민법만큼은 우리가 이제 수포자라 그러죠 옛날에 민포자가 나와서는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민법만큼은 지금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기초를 탄탄하게 골조공사를 하셔서 여러분이 빠짐없이 내가 부족한 단원이 없는가를 체크하시는 것이 스타트로서는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한 과정으로서 선택형 강의나 공부가 상당히 적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의를 통해서는 선택형을 하나 잘하겠다. 내가 뭐 선택형 하나 해결하고 들어가자. 그것도 물론 중요한 목표지만 오히려 여러분이 민법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기본기가 누락된 게 어디가 없는지를 점검하는지에 좀 더 초점을 두시고 제 강의 역시도 그쪽에 초점을 두고 자꾸 중간중간에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기에 해당하는 사항을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민법 전체 단원의 기본기가 완전히 갖추어진 사람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강의를 하고요. 반대로 또 모든 단원의 기본기가 부족한 사람도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기본기가 확실히 되어 있는 단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단원도 있는데 이제 어느 단원의 비중이 더 크냐의 문제겠죠. 여러분이 기본기가 부족한 단원이 완성된 단원보다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지만 짧은 기간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으나 14회 동안 민법, 그 뒤에 이제 뭐 민사소송법이 있는데 민사소송법은 조금 약간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 한번 OT를 짧게 말씀드리고 특히 14회 민법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이 아주 짧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은근히 여러분이 기본기를 점검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중요한 내용들은 선택형에 다 출제가 됐고 제가 모든 문제를 거의 다 풀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기회가 될 것이고 그냥 맞죠 틀리죠가 중요합니다 체크하세요 이게 아니라 이거 압니까 이런 수준의 강의가 될 거예요. 이거 아세요라고 할 거고 여러분이 주의하실 점은 상처만 안 받으면 돼요. 마상만 안 받으면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하고 기본적인 건데 한데 아마 여러분이 모르는 게 수두룩할 거예요. 제가 합격하던 해 기준으로 10개월 전에 제 상태를 보면 뭐 사시와 변시가 좀 다르긴 하지만 너무너무 빵꾸가 많이 났었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그러고도 제가 높은 점수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여러분이 빵꾸가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하지 지금 기본기에서 뭔가 빠진 게 있다라고 해서 거길로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물론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 중에 이 강의를 막 10월에 듣고 이런 분들도 계셔서 그런 분들은 네, 이 부분을 살짝 스킵해서 생각하시고 자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막판에도 기본기 빵꾸 난 데 많습니다. 근데 그때 알면 돼요. 그럼 됩니다. 여러분은 오히려 지금 기본기 빵꾸 난 부분을 알게 되시면은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상처 입을까 보다 더 걱정스러운 거는 지금 알았다고 해서 10개월 동안 기억하고 있을 것인가 그게 더 걱정스러워요. 10개월 되게 긴 시간이라 지금 여러분이 점검을 해도 정확하게 표시해 놓고 숙지를 완벽하게 반복해서 하지 않으시면 또 까먹는 게 민법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본론으로 들어가서 선택형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네, 선택형이라고 하는 유형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사례형, 기록형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첫 번째 특징은 다양한 층위의 물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례형은 평가자, 그러니까 응시자를 전면적으로 한번 네가 백지에 써봐라고 해서 평가하기는 좋지만 한정된 주제를 가지고 써야 된다. 그리고 그걸 통한 응용력이라든지 해결 능력을 본다고 한다면 이건 단순히 OX가 되는 대신 그러니까 평가는 단순해요. 맞았네? 틀렸네? 3번이네? 단순하지만 객관식으로 문제를 내는 순간 여기서는 다양한 방식의 평가가 가능합니다. 좀 이따가 문제 유형 분석을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은 단원별로 고른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례형은 올해 아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공동저당이 안 나왔네. 뭐 이럴 수 있지만 선택형은 공동저당이 일단 한 문제 나오겠죠. 거의. 그죠? 그런 식으로 고른 평가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이 지금 이 시점에 이 수험의 스타트 시점에 선택형을 통해서 단원별로 고르게 여러분 스스로를 그러니까 민사 실력을 그러니까 선택형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 실력을 체크하는 기회가 되는 이유죠. 모든 단원. 게다가 이 책은 어때요? 변시, 변모, 사시문제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에 맞춰서 대비를 해야 되겠죠. 대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것은 기본기를 구비한 상태에서 선택형을 보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그거는 제가 뭐 부인할 수는 없어요. 기본기를 갖춘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사시 시절에는 1차 시험 붙고 2차 시험 붙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는 초심자들이 객관식 문제집 사서 공부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변시에서는 절대로 그런 방식이 좋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입문 1학년 입학하는 친구들한테 객관식을 하는 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고방식이 맞다 틀리다고 가게 되면 민법의 기본기를 스스로 구성하는 능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중요한 이유가 기본기를 갖춰야만 스스로 뭐라고 할까 그 지문들이 본인이 구별이 돼요. 아 내가 기본기가 있는데 이건 되게 쉽게 풀어지네. 야 이거는 기본기는 내가 다 있는데 추가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약간 지엽적인 판례 이상한 거네. 이게 보여야 됩니다. 기본기가 전혀 없이 선택형 문제를 풀게 되면
이게 정말 자기가 기본 실력이 부족해서 못 푸는 지문인지 그건 심각한 거예요. 그 단원에서 적어도 그 기본기 있는 지문을 자기가 몰라서 못 푸는 거는 선택형 한 문제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기를 갖추는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 단원을. 그래서 이런 부분인지 아니면 그냥 이미 실력을 어느 정도 갖췄는데 야 뭐 이런 판례가 나왔어? 13년도 변시에 이런 게 물어봤었어? 이게 뭐 정답은 아니네. 다른 걸로 이렇게 해서 답은 맞추겠네. 이게 보여야 돼요 사실은. 그러면 공부 양이 반으로 줄어들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기본기가 없으면 안 보이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강의를 듣잖아요. 제가 이건 정말 기본기로 풀어야 되는 지문이다. 그리고 이거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변시에 나왔는데요. 그래도 안 중요해요. 그래도 기출 그래도 안 중요해요. 이렇게 그냥 제가 넘어가는 게 있어요. 실제 그런 것들은 정답 결정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처음 듣는 단어인데. 그죠? 5개 지문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5개 지문을 다 익숙한 걸 내면은 너무 쉽잖아요. 문제가. 그래서 익숙하지 않게 낯선 데서 지문을 내지만 그런 경우는 90% 이상이 정답 결정력이 없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예외적으로 이상한 판례를 정답 결정력 있게 내는 경우가 변모에서 가끔 있고 변시에서도 있긴 한데 정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한 번 나와도 무시해도 될 정도 수준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래요. 기본기를 갖춘 후에 이걸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타트는 저랑 하지만 제가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제가 이걸 구별을 해드리기 때문에 본인이 기본기를 못 갖춘 단원이 많잖아요.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말 안 했지만 다 그래요. 이 시기에 다 그렇고 지금 뭐 3학년 됐다고 해서 1, 2학년 때 충실하게 한 것도 아니고 또 NC 하는 분들도 이렇게 또 하고 나면 또 다 까먹고 또 그렇기 때문에 기본기가 여러분이 갖추지 않은 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알려드리면 이 부분을 여러분이 집에 가서 잘 복습을 해야죠. 사실 14회 동안 민법을 보는 게 쉽지가 않죠. 그죠? 저는 여러분이 정말 완성된 사람이다. 민법이. 그런 경우라면은 14회 동안 복습을 여기에 치중을 하는 게 좋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저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의 99%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 정말 직전에 될 때까지 완성되기가 힘들고 설령 작년에 좀 그랬다 그러더라도 지금 또 다시 백지 상태가 됐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기본기를 야 이거 정변이 이거 기본기라는데 나 이거 몰랐다 이러면 집에 가서 복습하는데 좀 더 시간을 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뭐 비율을 이렇게 뭐 8대2나 7대3 이렇게 둘 수도 있겠죠. 사실 그리고 실제로 이 내용들은 지금 외워봐야 외워지지도 않아요. 그죠? 1년 이쯤 까먹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거를 파란색이라든지 따로 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눈에 안 띄지만 이건 저는 이런 단어를 쓰겠습니다. 챙기자. 그러니까 이걸 막 되게 숙지하고 익히고 뭐 암기하고 이게 아니라 챙겨두자. 나중에 내가 기본서를 볼 텐데 기본 텍스트 컨텐츠를 볼 텐데 그때 이 부분이 빠질 수 있겠구나라는 걸 좀 챙겨두자라는 식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대비하는 두 번째는 대비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번 여러분의 어떤 태도가 되겠죠. 이번 강의에서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기본기를 점검하는 거에 제1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민사법 전체 강의를 아까 통틀어서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민법 강의를 1년 동안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듣고 나면 되게 험할 텐데 민법 실력이에요. 되게 험한 단어죠. 그냥 우리 쉽게 쓰는 말이잖아요. 민법 실력. 근데 그 말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정말 구체적으로. 야, 쟤는 판례를 다 외우고 있어. 뭐 이런 게 민법 실력일 수도 있고 쟤는 사례형 점수가 높아. 쟤는 객관식 왕이야. 뭐 거의 틀리는 게 없어.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지만 과연 민법 실력이 뭐냐에 대한 정의는 뭐 이 자리에서 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 민법 실력을 1년 가까이 되는 기간 내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다 완성돼서 뭐 그냥 외우기만 하고 이런 상태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사고를 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첫 번째 시작을 선택형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얘기를 정말 마지막으로 더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해서 짧게 얘기하면 OT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정말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유형을 봤을 때 지문을 좀 분석을 해볼게요. 선택형 지문을 지금부터 만날 거예요. 그죠? 엄청나게 많이 만날 거예요. 그것들을 분류를 잘 해야 될 텐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글쎄 뭐 어디까지 바운더리 설정할지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되게 기본 지식 같은 게 있어요. 그죠? 그냥 민법을 기본 공부를 좀 했으면은 그냥 OX 바로 나오는 단순한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난이도도 있고 중요도도 높은 주로 이제 판례예요. 이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자, 이거는 당연히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하지만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뭐냐? 이것도 기본 실력이에요. 아셨죠? 저는 이 두 개를 가장 강조하고 싶습니다. 선택형에서는 그냥 기본 지식으로 푸는 게 있고 난이도가 좀 필요한 중요한 판례 등을 문제로 내는 경우가 있죠. 자, 세 번째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 선택형인데 케이스식으로 내는 겁니다. 그죠? 제가 이걸 만들기가 힘들어요. 이걸 사례형 선택형 문제라 해야 돼? 뭐라 해야 돼? 그 객관식인데 왜 사례식으로 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례식 뭐 이상해가지고 그냥 영어로 하기로 했어요. 예, 케이스 선택형 문제가 뭡니까? 객관식 문제인데 사례 문제로 내는 거죠. 복잡하게. 예, 올해 이런 비중이 좀 높아졌고 사법시험 1차에서도 이런 지를 좀 많이 했었는데 자, 이걸 또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런가 하면 조금 상당히 부차적인 지엽적인 지문이라든지 지엽적인 판례가 출제될 때가 있어요. OX로. 이것도 한 장을 노르시죠. 그죠? 이게 바로 제가 말한 다양한 층의 물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선택형은 이만큼 물어보는 게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자, 지엽적인 지문하고 판례는 같은 얘기니까 지엽적인 지문이나 지엽적인 판례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또 하자면 뭐가 있냐면 지문의 어떤 스킬에 특이성이 있는 게 있어. 야, 이거를 단어를 하나를 바꾸니까 이게 틀린 지문이야. 이런 거 장난질을 칠 때가 있어요. 정말 할 게 많죠. 선택형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정말 할 게 많은 상황인데 저는 여기에 가장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것들은 사례형, 기록형으로 그대로 출제되는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들을 점검하는데 1차적 순위를 두실 것을 이번 강의에서 강조를 드리고요. 자, 이거 참 골치 아프죠. 요거는 풀이가 중요한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사실 이건 시간의 문제죠. 배점이 다 같은데 이렇게 복잡한 신유형의 문제들을 내가 빨리 포기해야 되는가 풀어야 되는가의 문제. 이거는 차차 저랑 하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들 자 챙겨 드릴 겁니다. 이것도 챙겨야 돼요. 파란색으로 가볍게. 그러나 저기에 많은 시간을 들이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의 가장 중요한 작업은 위에 노란색과 아래 파란색을 구별해 드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거기에 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본질은 위쪽 줄 노란색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점점 문제가 늘어나고 있죠. 매년 지금 8회 변시와 작년 모의고사까지 모두 들어감으로써 페이지가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죠? 몇백 페이지 정도가 늘어났고 문제가 그만큼 늘어났다라는 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강의에 그래도 좀 장점 중에 하나가 모든 지문을 거의 다 검토를 한다.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해도 다 푸는 효과가 난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살리면서 하려고 하다 보면 이번 강의에서 이론 내용을 좀 이렇게 뭐랄까요? 빠짐없이 정리하고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능하고 그 강의는 제가 1년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4월 말에 하는 작년에 강의 이름이 민법 완벽 정리 강의였죠. 14회를 했는데 죽을 뻔했어요. 그 듣는 분들. 하루에 5시간씩 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해가지고 2주 반 만에 민법을 끝냈어요. 2주 이틀 만에 끝냈는데 올해는 그렇게 안 하는 거 같고 지금 계획이 다 나왔는데 하루 4시간씩 해서 월토 해가지고 20회 민법을 20회 그래서 상당히 회차도 늘리고 좀 탄탄하게 빠짐없이 그때는 제가 모든 역량을 투하해서 민법에서 이거 이상 나올 수가 없다는 이론 판례를 다 풀고 그때 이제 같이 진행되는 다른 민법 클래스에서는 사례형 문제를 풀거든요. 기출 문제를 다 풀어줘요. 그래서 그 트랙은 투 트랙으로 하는 거죠. 약간 문제풀이, 기출 문제풀이 중심이고 저는 이제 기본 내용 정리 중심인데 그러면 기출 못 본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회차도 늘린 김에 변시, 변모, 기출 문제 쟁점도 다 언급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그 강좌에서 저는 모든 이론적 정리를 집중 투하할 거기 때문에 이번 객관식 강의에서는 의미도 없고요. 그걸 다 해봐야 불가능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객관식 강의에서는 지문을 통해서 해당 이론들의 짧은 어떤 뭐랄까요 그 논리들
그걸 여쭤보고 여러분께 물어보고 여러분이 내가 답할 수 있는지 그래서 실제로 소리내서 답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많지 않고요. 속으로 생각해서 이거 답해야 된다. 이거는 못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잘 들어두시고 그걸 저를 절대적으로 믿으셔도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험 중요도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 내용을 차분히 이론 정리하고 할 시간은 작년보다 오히려 조금 더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그때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때 이제 4월 중순에 하순에 하는 강의 직전에는 제가 이제 기본서가 나오거든요. 300페이지에서 한 400페이지 정도 요약 기본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기준이에요. 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 요약 기본서에 이 내용은 100%, 120%다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들은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거든요. 고민 중이에요. 넣을까 말까 이러고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빼버리면 나중에 그 제 수험 플랜, 여러분들의 수험 플랜에서 제 수강생들에 대한 수험 플랜에서 야, 내 요약서만 봐. 딴 거 아무것도 안 봐도 돼. 물론 최신 판례, 작년에 제가 엄청 강조했지만 올해도 엄청 많이 나왔죠. 최신 판례는 추가되지만 그냥 내 기본서만 봐. 근데 여기 파란색 몇 개 체크해뒀다가 나중에 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번 강의에서 제가 그걸 다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제 기본서가 지금 쓰고 있잖아요.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 빠질 지문들에 대해서 표시를 뭐 빠질 게 뭐 한 10개 정도 있으면 제가 한 20개 정도를 표시할 거예요. 그럼 그 중에 몇 개는 들어가는데 그걸 다른 색깔로 하라고요. 파란 색깔로. 그래서 그거는 제 기본서를 안 사거나 제 강의를 안 들어도 여러분 일반적인 교과서나 어떤 수험서를 봤을 때 빠진 지문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기본 텍스트에다 나중에 그것만 가볍게 빠른 속도로 보기 위한 표시를 좀 잘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에서 OT는 마치고요. 지금 3월이라고 하는 시기가 기본기를 갖추고 선택형을 보는 게 아무리 이상적일진 모르겠지만 공부는 관념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열심히 하는 게 최고예요. 그죠? 뭐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은 고민합니다. 근데 지금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인데 특히 지금 현장에서 들으시는 분들, 인강으로도 바로 이어서 들으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뭐 출석해서 열심히 듣고 이 과정을 통해서 공부가 되면 최고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시기가 NC생 분들에게는 되게 애매한 시기일 수 있고 또 3학년 분들도 지금 막 3학년 돼가지고 심정적으로 불안하고 이런 상태인데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공부가 잘 안 되는 시기예요. 예. 의지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의지는 4월 말부터 불타게 돼 있고 보통 이때는 공부가 안 되는 시기예요. 그런데 선택형이 그렇게 좋아요. 공부 안 될 때. 그냥 지문만 풀면 되잖아요. 그냥 자기 진도 나가기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셔서 열심히만 하시면 뭐 방법이 뭐 100점짜리 방법이 있는데 내가 방법이 70점짜리였다. 100점짜리 방법을 열심히 구상하고 공부하다가 중간에 그만둔 사람보다 100번 나요. 그래서 여러분 방법이나 순서가 조금 달라지더라도 그냥 지금 계기에 맞춰서 열심히 하는 강력한 의지를 다지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마치고요.